안녕하십니까 가가이거 독자 여러분. 오늘은 파나메라 3세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게 1세대가 나왔을 때 2011년 상하이에서 60층 넘는 빌딩에서 1세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파나메라 보면서 충격이었었어요. 정말 야, 포르쉐가 후도 쿠페도 아니고 세단을 만든다니. 근데 역시 걱정했던 것만큼은 뒷모습이 좀 그랬는데, 와, 이번에 3세대까지 보니까 정말 엄지척이 나옵니다. 디자인이 디테일적으로 너무너무 완벽해졌고요. 그 다음에 가장 파나메라 타는 고객들이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했던 승차감을 완벽하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포르쉐만의 어떠한 DNA를 가지고 3세대를 진화시켰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많이 본 느낌이에요. 가장 많이 본 느낌이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 부분 변경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전 모델에 비해서 공기 역학적인 부분, 이 범퍼 쪽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네요. 지금 제가 앞에 있는 차가 터보 E 하이브리드인데 이제 3억 910만 원 가격을 달고 있거든요. 기존 파나메라 3세대 4와 터보 E 하이브리드의 구별점이 이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주간 주행등이 아니라 차폭등을 얘는 세웠고요. 그냥 파나메라 내연기관은 이렇게 수직형으로 버티칼로 위치를 한 게 차이점입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차폭등이 옆으로 있다. 타이칸 부분 변경이랑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헤드라이트도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를 썼고요. 디테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파나메라 2세대에 비해서 뭐가 확 바뀌었어. 큰 부분은 정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이 비슷한데 디테일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엠블렘이죠. 요거 가장 큰 건 기존의 금색 바탕을 유지했는데, 얘는 이제 옵션이 들어서 금색이 아니네요. 디지털라이징,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복잡했던 포르쉐 문양을 심플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나메라 3세대 처음으로 이 디자인을 전복했는데요. 포르쉐 아주 마니아가 아니라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쨌든 심플하게 바꿨다. 그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면 이어서 옆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포르쉐 하면 디자인이죠. 디자인과 더불어서 저는 엔진은 정말 포르쉐보다 잘 만든 데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르쉐는 사이드 프로포션 정말 예쁘잖아요. 그리고 911 뒤에 엉덩이가 예뻤는데 얘는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자, 휠하우스와 이 타이어의 21인치 휠이 들어가면서 휠하우스가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가서 빵빵하게 쪼였습니다. 꽉 찬 느낌이 나죠. 역시 포르쉐구나. 고성능. 이 부분에서 BMW와 더불어서 제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프론트 오버행은 역시 세단 비율에 맞고, 이제 사이드 프로포션을 봤을 때 크게 바뀐 부분은 2열의 쪽창 부분, 이 부분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느낌이 비슷합니다. 뒤로 가면서 넓어지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곡선을 살렸던 부분 포르쉐. 그 다음에 쿠페형으로 쭉 떨어지는 디자인까지 파나메라 1세대에서 봤을 때 약간 거북스러운 부분들을 2세대에 좀 다듬고 3세대에서 조금 더 날렵하게 바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전고가 2열 제가 나중에 타보겠지만, 야, 이거 거주성 되게 불편하지 않아? 파나메라 처음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전고가 14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열 거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포르쉐 무기인데요. 전고가 높지 않음에도 2열 거주성을 굉장히 잘 풀어낸 게, 저는 그게 이제 포르쉐의 디자인과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보 모델에는 이 리어 스포일러가 올라와서 옆으로 퍼져야 되는 이런 독특한 기능이 달려있는데, 1세대 때부터 유지했던 전통이라고 하는데 저도 오늘 새롭네요. 뒷모습이 제가 1세대 워낙에 충격이었기 때문에 1세대에 비하면 정말 이쁜 엉덩이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옛날 996의 그 뒷모습, 예쁜 엉덩이의 느낌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전체적으로 에어로다이나믹을 고민했었던 부분 때문에 음량의 조화는 굉장히 강하게 줬지만 말끔하게, 그리고 둥글게 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 포르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뭔가 좀 더 강렬한 불이 좀 더 들어오면 어땠을까 하는데, 타이칸은 불이 들어오는데 요번에 타이칸 디자인 요소를 참 많이 썼는데 요거는 차별화를 하려고 이제 그대로 뒀네요. 그냥 터보만 봐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디자인 뒷모습, 걱정했던 뒷모습 너무 예쁘고 아주 섹시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터보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매력 보시죠. 차가 벌떡 일어섭니다. 벌떡. 저는 이거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장난감 차도 아니고 5.5cm가 액티브 라이트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400V 전압이라, 그러니까 유압식 모터를 이용해서, 이건 터보 하이브리드 PHEV의 모델만 들어가는 기능인데
그냥 5cm가 벌컥벌컥. 야, 너 왜 안 내릴까? 차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5.5cm가 벌컥 올라갑니다. 자, 타보겠습니다. 2열에 먼저. 이야, 파나메라의 제일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 등받이는 여전히 불편하지만 헤드룸이 제 주먹을 세워서 넣을 수 있을 정도예요. 제가 178cm 키인데 파나메라 타고 장거리 여행도 가본 적도 있지만 헤드룸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오래 타고 갈 수 있는 특징을 그대로 살린 그란 투스리모적 기능, 그런 고속으로 쫙 장거리 여행을 가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4도어로 만든 세단 형태로 만들었던 게 파나메라의 특징인데, 헤드룸은 거의 뭐 7 시리즈 이상 정도 될 정도로 전고는 낮은데도 헤드룸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 역시 등받이 각도 상당히 불편해요. 이 부분은 개선이 없었다고 그러네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휠하우스도 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릎 공간, 휠베이스가 2950이잖아요. 무릎 공간 주먹 2개 세워서 들어가고요. 뭐 2열의 마무리라든지 안에 뭐 이런 부분은 좀 심심하네요. 심심하긴 하지만 2열 좌석에 그렇게 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뭐 터치로 다 작동을 하게 해놨지만은 크게 건드진 않았습니다. 2열은 4인승으로 그냥. 대신 파나메라의 2열 뒤에 타면 가족용으로 불편하지 않아. 장거리 여행 갈 때 저도 가족들이랑 파나메라 빌려서 장거리 여행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굉장히 편합니다. 단 등받이 각도는 좀 서 있다. 그 부분 빼고는 파나메라 2열 거주성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게 포르쉐의 기술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페형으로 다 날렵하게 디자인하고 할 수 있지만 포르쉐는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2열 공간을 제대로 뽑아내는, 그게 포르쉐의 힘인 것 같아요. 자, 운전석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포르쉐 관심 있는 분은 느낄 것 같아요. 많이 봤는데 타이칸 부분 변경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커브드 계기판이 타이칸에 들거나 똑같죠. 이거는 여러 가지 모드에 따라서 디지털로도 바꾸고 원형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일단 그게 딱 바뀐 게 눈에 확 보이네요. 두 번째, 포르쉐는 뭐 레이싱 때 전통 때문에 왼쪽에 시동 버튼이 있잖아요. 저도 해외 출장 갔을 때 독일 출장 가면은 포르쉐 항상 왼쪽에 시동 거는 게 늘 재미였는데 시동은 그대로지만 이번에는 타이칸처럼 바뀌었습니다. 변속기 위치가 상단으로 올라왔네요. 과거에는 이쪽에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타이칸이랑 비슷했고 전체적인 느낌이 타이칸이랑 디스플레이 구조는 비슷합니다. 물론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따로 달렸지만 그렇게 이거 뭐 큰 신기술이라고 저는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선택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포르쉐뿐 아니라 이제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까지 포함하는 전체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한때 빛의 아우디였고 인테리어 아우디였는데 아우디 포르쉐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아직도 벤츠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심플하고 고급스럽지만 화려하진 않습니다. 근데 포르쉐가 굉장히 파나메라 3세대 개발하면서 많이 신경 썼다는 게 이제 S클래스 560. 솔직히 파나메라랑 560이랑 가격 큰 차이 없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봤을 때 큰 차이 없는데, 그럼 이 S클래스 560이 파나메라보다 못 달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S클래스 560은 뒷좌석도 쓸 수 있죠. 근데 파나메라 타는 분들이 제일 큰 고민이 운전석을 포함해서 가족들이랑 다닐 때도 승차감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승은 못 해봤지만 이제 해외 매체라든지 이번에 포르쉐 코리아의 설명도 그렇고 승차감을 엄청나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5.5cm 올라가는 것뿐 아니라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전기모터 유압식까지 작용을 해가지고 승차감이 거의 S클래스에 맞먹을 거나 능가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감속력을 완벽하게 조절했다고. 이번에 그게 3세대 파나메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PHEV는 승차감이 정말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해외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것까지는 검증은 못 해드리지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일 크게 바뀐 게 승차감. 두 번째, 디자인은 디테일만 다듬었어요. 크게 바뀐 거 없어요. 차 크기도 바뀐 게 없고요. 거의. 세 번째, 포르쉐가 엔진에 손을 안 댔어요. 유로7 배기가스 규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파워트레인에 손을 더 대봐야 바뀔 게 없거든요. 디지털라이징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벤츠는 E클래스를 내놓으면서 디지털라이징을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거기도 파워트레인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느낀 게 타이칸의 전기차적 요소를 상당 부분 가져오되 포르쉐만의 특징은 지킨다. 그러면서 조금은 타협이지만 어정쩡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런 어떤 파워트레인 작동하는 법들도 바뀌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크게 디테일적으로 바뀐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급감 이런 부분이야 포르쉐가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하지만 좀 더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제가 사이드 할 때 그냥 간단하게 비율만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솔직히 이 부분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도어 캐치가. 타이칸은 이제
완전히 평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동으로 나오는데 3세대 파나메라인데 꼭 진짜 부분 변경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이. 그다음에 소프트 클로징만 되고 자동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도어 캐치가 그냥 구형 그대로.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 같아요. 에어로다이나믹이 포르쉐가 그렇게 강조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이런 차 보면 너무 구형 느낌이 나거든요. 그냥 전동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평면으로 해서 손을 넣어서 당기는 약간 BMW 5 시리즈 정도 그 정도 타입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파나메라는 플랫폼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2세대 플랫폼 그대로 썼고 PHEV도 50km에서 이제 국내 인증으로 약 한 70에서 80 정도 데일리 라이프에서 충분히 전기차로 쓸 수 있는 그 부분 전기 모터 기능을 강화했고 인테리어도 타이칸 요소 외부 디자인도 타이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넣었다. 그게 이번 3세대 파나메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심각하게 말하면 이게 페이스리프트 마저 할 정도로 바뀐 게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다음번에는 시승을 해보면서 포르쉐의 가장 큰 특징인 쉐시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잘 감지력 조절을 하는지 그 부분 오늘 검증 못한 게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2009년 처음 등장했던 포르쉐 4도어 세단이죠. 파나메라. 이후에 지금은 14년 만에 새롭게 등장한 3세대 파나메라를 가지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구독자님, 진짜 많이 안 바뀌었는데 승차감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궁금증이 남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궁금증 다음번에 반드시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한번 쑥스러운 거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